본인이 매출을 잘 못 올리는 이유가 전동기사님들이 모든 콜들을 다 쓸어가서가 아니에요. 본인들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. 좀 몸 컨디션이 좀 되게 안 좋습니다. 지금 얼굴도 막 울긋불긋하고 목도 많이 좀 잠겨 있는데,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달아주시는 댓글들과 올라가는 좋아요 숫자 때문에 이게 또 마냥 쉴 수가 없어서 부득이 좀 잠긴 목과 좋지 못한 몰골을 이끌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전동에 대해서요. 전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일 첫 번째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, 이 영상 몇 분 안 되는 이 영상 안 보고 넘어가셔도 되는 분들,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되는 분들, 지방 사시는 기사님들, 외곽 사시는 기사님들, 뭐 제가 전국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방 외곽에 거주하시는 기사님들은 전동 없이는 콜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 있는 것도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전동을 필수처럼 생각하시겠죠. 떼어놓을 수 없는 툴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부업기사님들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저는 부업기사님들께 전동이라는 거는 거의 약간 필수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뭐 선택을 하냐 안 하냐 옵션에 가깝다기보다는 일단은 전동을 깔고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업기사님들도 이 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 외에 전업기사님들, 뭐 초보라든지 하신 지는 좀 됐는데 전동을 살까 말까 고민해보시는 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,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네이버 카페, 거기를 봐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막 보면은 뚜벅 기사님들이겠죠, 당연히. 막 전동 기사님들에 대한 원한설인 맹비난을 퍼붓는 댓글들 되게 자주 볼 수 있어요. 본인이 매출을 좀 잘 못 올리는 이유가 전동 기사님들이 모든 콜들을 다 쓸어가서, 혹은 내가 전동을 타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, 보니까. 일단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, 저는 반드시 무조건 100% 확실하게 라는 말을, 그런 단어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단어들이에요.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본인이 돈을 못 버는, 매출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전동을 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. 그리고 전동기사님들이 모든 콜들을 다 쓸어가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본인들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. 본인의 능력 부족이고 요령이 없는 겁니다. 몇 년을 일하셨건 간에요. 그럼 또 이러시겠죠. 야, 네가 뭔데? 네가 전동을 타봤어? 너도 뚜벅이라면서. 예, 저는 전동을 꽤 오래 탔었습니다. 한 7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저도 뚜벅이로 시작을 했습니다. 뚜벅이로 좀 대리운전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킥보드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, 지금 생각하시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저렴한 킥보드일 수 있는데 한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. 배터리가 아주 작은 그 킥보드를 사서 조금씩 운용을 하면서 켜나갔고, 그 킥보드도 몇 년을 잘 탔어요. 몇 년 잘 타고, 그러다가 재구매를 하게 된 킥보드는 모두가 아실 만한 고가의 킥보드입니다. 아주 고속기체, 아주 튼튼하게 생긴, 브랜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. 그 킥보드를 사서 또 한 몇 년 잘 운용을 했었고,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다시 뚜벅이로 돌아와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가 전동 휠은 잘 몰라도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이 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보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, 일단 전동기사님들이라고 해서 개꿀을 빨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전동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고 좀 운용하면서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은 전동을 타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고, 전동 없이 플레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워지실 정도로 빠져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, 막상 전동기사님들은 피곤하다, 체력이 많이 소진된다라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. 시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동기사님들이 전동 킥보드나 휠을 딱 처음 사셨을 때 필드에 들고 나가신 첫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손님한테까지 가는 거리, 로지 같은 걸로 감도 잘 안 오셨을 거예요. 실제로 어떤 기사님은 호기롭게 막 한 3km, 로지 3km 콜을 잡았는데 실제 경로 거리가 8km가 나오셨대요. 그래서 콜을 취소당하셨다는 얘기도 막 웃으면서 하시고, 처음에 손님한테 딱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막 전동 휠을 차 트렁크나 문을 열고 넣을 공간조차 나오지 않아서 막 그 좁은 시내에서 차를 빼서 골목을 막아놓고 또 내려서 실으려고 하니까 차들이 빵빵거리고 해서 진땀을 뺐다, 뭐 이런 경험담이나 실질적으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,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, 그러니까 결코 전동이 막 그렇게 그냥 편리하기만 하고 모든 게 수월해지고 이런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, 전동을 탄다고 해서 10만원을 겨우 찍던 기사님이 갑자기 20만원, 30만원, 40만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찍어내고 뭐 쌩쌩한 기운으로 집에 오고, 이런 마법에 가까운 도구가 아니에요, 전동은. 그 역시도 타는 방법의 최적화라든지 손님한테 가는 경로, 시간, 이것도 줄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연구나 숙달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.
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막연하게 전동 타면 무조건 더 빠른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전동 탄다고 무조건 더 빠를 수는 없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보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냥 뻔하죠. 횡단보도, 인도, 육교, 지하도, 그게 다죠.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들은. 근데 전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, 제가 이거 민감한 얘기여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, 때로는 지정된 차도 끝단이나 자전거 도로 이외의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셔야 도보 대비 도착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기도 합니다. 도보랑 같은 경로를 똑같이 전동으로 이동했을 때 생각보다 도착 시간 차이가 뭐 얼마 안 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간과를 하셔서 처음에 필드에 나가시면 좀 많이 당황들 하시죠. 또 다음의 문제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공통적으로 기체 외에도 부가적으로 소지해야 되는 액세서리들이 늘어나요.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헬멧만 하더라도 그거를 하루 플레이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혹은 그 이상 되시는 기사님들이 잠깐 어디 갈 때마다 챙기거나 걸어두고 썼다 벗었다 하시는 것 자체가 긴 시간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피로 누적에 일조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, 전동 휠이나 킥보드가 익숙치 않다면은 필요 여부에 따라서 장갑, 무릎 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, 혹은 라이더 자켓, 그런 것들을 착용하시고 플레이를 10시간에서 12시간을 하신다? 저도 해봤습니다만 편한 일 아닙니다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타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급속 충전기나 충전기를 휴대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실 수도 있고, 펑크 수리킷을 들고 다녀야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그 외에 옵션적인 이야기지만 손님들 차 트렁크에 골프백들 많이 실려있죠. 없는 차 보기가 흔치가 않아요, 요즘에. 정말로 그런 차에 내 전동 휠, 전동 킥보드를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 놓기에는 또 조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깔개를 또 들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엔 들고 다녔습니다. 상기 말씀드리는 액세서리들을 다 가지고 다닌다 쳤을 때 이거 무게도 결코 적지 않아요. 이거를 12시간, 10시간? 쉽지 않습니다. 물론 노하우나 하시는 습관, 플레이하시는 동선에 따라서 여기서 가감을 더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중에 최소한 1개 이상은 들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죠. 전동 킥보드, 전동 휠 무게가 나가죠. 전동 휠이 킥보드보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고 가벼운 모델들이 많으나 적게는 10kg, 많게는 3, 40kg에 달하는 장비를 매 콜마다 차에다 싣고 내리고 보통 일 아니에요.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. 넓은 주차장에 얌전히 서 있는 차 트렁크에 아무런 짐도 없어서 그냥 대충 놓고 닫으면 끝나는 경우가 정말 반가운 경우가 많아요. 별 해괴한 경우가 많습니다. 손님한테 FM대로 킥이나 휠 고지를 하고 갔는데 막상 손님은 오케이를 해서 갔더니 트렁크에 자리가 없다. 그럼 뒷자리에 실어야 되죠. 뒷자리에 실으려니 또 레그룸이 마땅치가 않아서 시트에 실어야 된다. 진땀 나요. 특히나 고급차라면은. 그래, 그럼 뒷자리 싣는 거 오케이. 뒷자리에 다른 일행들도 있어. 막막해지는 거죠. 이제 어떤 장비기사님들은 보시고 이러실 수 있어요. 난 내가 가서 못 실은 적은 없어. 못 실은 적이 없으실 수 있어요. 알고 있습니다, 저도. 근데 그 싣는 과정에서 손님하고의 발생할 수도 있는 난처한 상황과 불편한 시간, 그런 여러저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어요. 전동을 탄다고 해서 무조건 더 편해지고 무조건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더 잘 벌게 되고 이게 아닙니다. 전동은 또 전동 나름대로의 휴대해야 되는 액세서리들, 싣고 내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, 또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, 걸어 다니시는 것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, 전동을 타면은.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와 단점들이 있어요, 전동도. 너무들 전동을 타면은 쉽게 돈을 번다, 전동을 타면은 너무 편하다, 나도 전동만 타면은 날아다니지, 이런 얘기들은 제발 좀 겪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물리적으로 전동을 타건 벌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비슷해요. 물론 이제 전동을 타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열심히 타고 이러면은 전동을 타면은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.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. 이건 맞는 말인데, 전동도 열심히 타고 뚜벅이도 열심히 타고 또 각자에 맞는 동선과 효율적인 타는 방법으로 이거에 맞게 충실하게 같은 조건 하에서 콜을 타신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뚜벅이나 전동이나 매출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.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전동을 타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어요. 이제 좀 여기저기 나는 못 가본 곳들, 안 가본 곳들, 내가 전혀 모르는 곳들을 좀 다녀보고 싶은데 겁이 난다, 난 이게 극복이 안 되는데 난 전동을 사면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타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장비라고 친다면 많이들 타시는 킹송 16S나 TS600, TS600 맥스, 원스텝 8S 100만원 초중반대면은 다 새 제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 중에 수업료라고 쳤을 때는 저는 분명히 남는 장사라고 봐요. 구매해서 타셨다가 나한테 잘 맞는다,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꾸준히 유지를 하셔도 되는 거고, 반대로 타시는 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막연히 전동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아, 내 주변 보니까 다 전동 타더라고, 시내 가니까 다 전동 타고 있더라고, 이런 것 때문에 전동이 거의 필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동 구입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신중히 생각해보시는
100만원, 150만원 혹은 200만원 정도의 지출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뚜벅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.